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학교급식센터의 시 직영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조공법인이 운영하던 것을 당진시가 직영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김미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시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충남도 내 처음으로 문을 연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당진시 농협 해나루 조합 공동사원법인이 수탁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식재료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며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조공법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경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감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조공법인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난해 12월 당진시와 충남도의 감사와 경영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018년부터 행정주동형 부분위탁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이라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현재 통합위탁운영 방식에서 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 수 발주 등의 행정 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 부분은 조공법인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습니다. 시의 제안에 조공법인은 센터장은 조공법인의 대표가 맡을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적자 8억 원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것, 향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의 명문화, 수 발주는 조공법인이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12월 21일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APC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진시가 대부분의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공법인 측은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가 당진 지역 14개 농축 낙협이 출자해 마련했으며 현재 소유도 해나루 법인이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배송 차량 운영 문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와 APC를 떼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도의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 당진시가 직영화를 추진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공법인 측은 시에서 학교급식센터 부분위탁에 참여 불참, 준비 유예기간인 1년이 수탁 운영 여부를 한다 안 한다 식의 통보문서를 조공법인에 발송함으로써 강압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결정에 당장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지난 15일에는 당진시 행정직영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집회에는 급식센터 직원과 농민들, 직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가두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시청 앞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행정직영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2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급식지원센터 직원들과 농민들, 조공법인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조공법인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직영화를 멈추라 외치며 급식센터 행정직영화를 반대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청에서 문예의 전당 터미널을 거쳐 당진시청으로 돌아오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공법인 이부원 대표이사는 조공법인 조합장 총회 결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당진시청 7층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안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당진시와 조공법인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두루뭉술한 성명서라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3명 의원 전원이 성명서에 서명했고 김기재 의장이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무엇이 당진시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파행으로 빚어진 관내 농축산업인들의 피해 예방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면서 학교급식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전 대책 또한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대변인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와 조공법인의 학교급식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약 2년에 걸쳐 계속된 다툼 속에 당진시의회는 과연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당장 개학이 40일 남짓 남은 시기에 뚜렷한 대책이나 앞으로 시의회의 구체적인 행보도 없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얼마 전 당진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사태에 대해 당진시가 법령에 따르면 책임기관이 당진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듯 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당진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도에 정미경 기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여기 우리 당진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그럼 당진시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위험 요소가 이미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이 꺼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건물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주저앉고 건물과 화단 사이에도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아하임텍 안동건 대표는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 원인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민원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전 측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중부건설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수식 공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고, 왜냐하면은,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진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일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진시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요. 법령에. 네. 예.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전력공사하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권한이 없는 우리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당진 권한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곳은 당진시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법령에 대해 따라서 우리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이나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거나 예산을 수반해서 무엇을 공사를 해주거나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 책임관리기관이 가스공사하고 전력공사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저거거나 폭파가 되거나 저거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도 관리 주체인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책임은 관리 주체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져야 한다는 당진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과 최근 일어난 강릉 펜션 사고. 대부분의 사고는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을 명심하며 당진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부곡공단 사태에 대해 당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진시장의 책임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가 밝힌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인데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추진할 역점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 설명 뒤에는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뤄진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행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소통을 중점적으로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진시가 새로운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만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서 우선 지속가능 발전돼요. 사실은 행정 조직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조직에서 담아서 이번에 우리 당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 사태를 두고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아닌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라고 말한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의견이고요. 국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최고의 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최우선은 영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최고의 책무입니다. 당진 관할에 있는 행정단의 관할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기업인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은 저희 당진시의 최고의 책무입니다. 당진시를 모든 총괄적인 안전, 모든 문제, 안전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 누출 감지 시설에 대해서 그 도로 주변에 쫙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그 근로자들이 또 사업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 종사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하게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기자단 오찬을 가졌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그야말로 도시가 미세먼지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와 충남도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 화력 발전 상한 제약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지속적인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며 최악의 대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석탄 화력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석탄 화력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14%를 차지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나 민간 사업장에 비해 빠르고 확실한 개선 대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고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들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당초 2029년에서 2031년이었던 당진 화력 1에서 4호기의 수명을 2039년에서 2041년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진환경연합은 당진화력이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투자 근거로 제시하며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측은 환경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예타조사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1조 5,069억 원 중 환경설비는 4,268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28%에 불과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보일러 등 주설비가 54%를 차지합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노후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크다며 경제성보다는 환경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화력발전소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내가 낸 세금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당진시 공무원의 해외 출장 비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분석해봤습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의 해외 출장 사용 내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정 공시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에 사용된 해외 출장 여비는 총 2억 5,900만 원, 2017년에 사용된 여비는 총 4억 48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억 6,3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여비는 공무집행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와 연수, 교육, 견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화 여비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에 국외 업무 여비는 1억 7,310만 원, 국제화 여비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진시의 해외 출장자 수는 평균 160명으로 공무원의 약 29%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의 전체 기초단체 해외 출장자 비율은 평균 20%입니다. 당진은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22위, 충남도 내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도 해외 출장 여비 예산은 2018년과 비슷한 4억 3,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에 열린 행정감사에서는 해외 출장 후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외 출장 보고서는 인터넷 공개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진시가 공개한 국외여비 집행 현황 역시 2016년도 자료에 그쳐 있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당진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용우생의 인문도시 당진시가 올해 첫 당진의 고고학 강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로 2회차를 맞이한 인문도시 강좌는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데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이용우생의 인문도시 당진시가 당진의 고고학 강좌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인문도시 강좌는 지난 10일 시작해 4월 11일까지 3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17일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신석기 시대 당진의 이용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4일은 청동기 시대, 31일은 백제시대 순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2월에는 고려 통일시대 당진의 이용생을 주제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 시민은 한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당진 고고학의 이용후생 개관을 주제로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